안녕하십니까. 85세 노년 건강관리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분들이 매일 아침 독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독약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란입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현장 한복판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왜 이렇게 아프실까를 끊임없이 물어왔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 믿었던 계란이 60세를 넘기면 오히려 몸을 갉아먹는 숨은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작년 겨울 제 진료실에 실려 온 81세 최영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는 40년째 매일 아침 생계란 하나를 소주 한 잔에 말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먹었는데 단백질이 최고라더군요. 그렇게 웃으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고열과 구토,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은 살모넬라균 폐혈증.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젊은이라면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80대 면역력으로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15일간 사투를 벌이셨고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평생 모아둔 연금 800만 원이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며 눈물을 삼키셨죠.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계란을 독이 아닌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병원비를 70% 이상 절감하고 약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며 무릎 통증 없이 손자와 공원 산책을 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에도 매일 3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운전하며 강의를 다닙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계란 섭취 5원칙입니다.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계란 먹는 습관을 알려주세요. 아침에 생계란, 프라이로 노릇노릇, 약 먹고 바로 계란.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60세가 넘어선 우리 몸은 정말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계란 한 알이 든든한 에너지원이자 아침을 여는 반가운 친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한 알이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 돌멩이처럼 남아 더부룩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평생 익숙했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몸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소화액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아시나요? 젊었을 때는 계란을 먹고 나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속이 편안해졌는데 이제는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걸립니다. 마치 뱃속에 무거운 짐이 들어앉은 듯한 느낌이죠. 그 무거움 때문에 식사 후에도 계속 더부룩하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다음 날 피곤함이 쌓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속이 늘 무겁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소화액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위산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패예요. 음식과 함께 들어온 나쁜 균들을 산성 환경에서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죠. 젊었을 때는 위산이 듬뿍 나와서 살모넬라균 같은 녀석들도 대부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위산이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균이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 식중독을 일으키고 복통과 설사가 반복되죠. 왜 갑자기 속이 자주 탈까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위산 감소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과 담낭도 마찬가지예요. 계란 노른자에 든 기름기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혈관이 점점 막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깨끗했던 하수구에 기름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고 막히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간과 담낭이 약해지면 지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내 유익균 이야기예요.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들이 있어서 건강을 지켜주는데 나이가 들면 이 좋은 균들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쁜 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복부 팽만이나 설사, 심지어 면역력이 뚝 떨어져 감기나 폐렴에 자주 걸리게 되죠. 제가 진료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였어요. 그 원인이 바로 장내균의 불균형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2024년 여름 인천 행복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께 반숙 계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쯤 갑자기 23명 어르신들이 동시에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구토와 고열, 복통이 심해서 3분은 중환자실로, 안타깝게도 한 분은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건 같은 계란을 먹은 젊은 간병인들은 단 한 명도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인의 몸과 젊은이의 몸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계란 한 알이 건강을 지켜주던 친구에서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이중적인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절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변화들을 이해하고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계란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계란 먹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며 왜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 위험한 습관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계란 먹는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해요. 이 습관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실수들이에요. 평생 해오던 방식이라 바꾸기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고치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 볼게요. 먼저 공복에 흰자만 드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하시며 흰자를 꾸덕꾸덕하게 구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이해했어요. 노른자 기름기가 많으니 피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흰자 속에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오틴이라는 영양소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심지어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게 돼요.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 신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흰자만 골라서 구워 드셨어요. 노른자는 가족들에게 주고 나는 건강 챙겨야 하니까 하시며 흰자만 꾸준히 드셨죠. 처음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시더니 어느 날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심각한 비오틴 결핍이었어요. 의사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흰자만 드시는 습관이 뇌신경을 서서히 망가뜨렸어요. 이제부터 노른자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평생 건강하려고 했는데
하셨어요. 다행히 습관을 바꾸고 비오틴 보충을 시작하시니 한 달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시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생계란이나 술에 섞어 드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사이에서 간에 좋다며 유행하던 습관이죠. 생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 숨어 있을 수 있고 트립신을 억제하는 성분이라는 게 있어서 단백질 소화까지 방해합니다. 이게 쌓이면 식중독은 기본이고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돼요.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이 약해져서 작은 균에도 크게 반응하십니다. 80세 이만수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생계란 하나를 깨서 소주 한 잔에 말아 단숨에 드셨어요. 이게 간 해독에 최고야 하시며 50년째 하던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 갑자기 고열과 기침이 시작되더니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중환자실에 28일이나 계셨어요. 의사가 할아버지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생계란은 노인에게 독약입니다. 균이 몸속에 퍼져 폐까지 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퇴원 후 습관을 완전히 끊으시고 이제는 삶은 계란만 드시는데 그 후로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하세요. 그때 안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시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약과 함께 계란을 드시는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노인분들 대부분 드시죠. 그런데 계란은 이 약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키웁니다. 특히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제와 함께 먹으면 뇌출혈 위험이 커져요. 약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계란이 그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83세 박정희 할아버지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와파린을 드시고 바로 노릇노릇한 계란 프라이를 곁들이셨어요. 약 먹고 든든하게 먹어야지 하시며 매일 그러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반신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 뇌출혈이었어요.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시며 그때 약과 계란 간격만 두었어도 하시며 후회하시죠. 다행히 재활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는 지팡이로 걸으실 수 있게 됐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봐도 계란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느껴지시죠? 하지만 아직 두 가지 더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침에 계란 드시는 습관과 고온에서 튀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아침에 계란을 드시는 거예요. 아침은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게 나오는 시간대예요. 이 호르몬이 이미 혈관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계란의 콜레스테롤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급격히 부담을 받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미 교통이 꽉 막힌 도로에 차를 더 몰아넣는 것처럼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죠. 특히 노인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81세 정용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프라이에서 드셨어요.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힘차다 하시며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밥과 함께 하셨죠. 가족들도 아버지 건강 챙기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식사 직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 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아침 계란은 심장 폭탄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을 때 콜레스테롤을 더하면 혈관이 견디지 못해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해서 지금은 회복 중이시지만 할아버지는 그 한 알 때문에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오후에만 삶은 계란을 드시고 아침은 과일과 죽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몸이 훨씬 가볍다며 웃으시더군요. 마지막 5번째는 고온에서 튀기거나 태워 드시는 거예요. 기름에 지글지글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바삭하고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기고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쌓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위벽이 얇아져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게 쌓이면 출혈까지 갈 수 있어요. 79세 최미경 할머니 사례가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삭한 계란 프라이를 즐기셨어요. 이 맛이 아니면 밥이 안 넘어간다 하시며 기름을 듬뿍 두고 노릇노릇하게 구우셨죠. 가족들도 할머니 최하의 취향이라며 따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쓰리고 피를 토하시더니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진단은 위궤양과 출혈이었어요. 의사가 할머니께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고온에서 구운 계란이 위벽을 계속 자극했어요. 이제는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 평생 먹던 방식이 잘못됐다니 하시며 한동안 우울해 하셨어요. 하지만 습관을 바꾸고 위약을 드시니 한 달 만에 속이 편안해지시고 이제는 삶은 계란에 채소를 곁들여 드신다고 해요. 맛은 덜하지만 속이 편하니 이게 진짜 건강이구나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이 5가지 습관을 보면 계란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음식인지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위험들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노년층을 위한 안전한 계란 섭취법. 바로 그 5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만 지키면 계란은 다시 우리 몸의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계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5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은 제가 60년 진료 경험과 수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위험한 습관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란이 진짜 보약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이에요. 바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냐고요? 우리 몸은 하루 중 소화 효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바로 오후 중반이에요. 아침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지 않고 위와 장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대죠. 상상해보세요. 교통이 한산한 오후 도로를 천천히 운전하는 것처럼 계란이 몸속에서 막힘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이미 바쁜 몸이 더 부담을 느끼지만 이 시간대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소화도 편안해져요. 제 환자 중에 82세 윤미영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원래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즐기셨는데 속이 늘 더부룩하고 낮에 피곤하셨죠. 박사님,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하시며 오셨어요. 제가 오후 3시에 삶은 계란을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점심 후에 또 먹나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속이 가볍고 오후에 졸음이 안 와요 하시더군요. 이제는 매일 3시쯤 계란 하나를 간식처럼 드시며 이 시간이 내 몸의 황금 시간대구나 하시고 웃으세요. 할머니처럼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두 번째 원칙은 조리법이에요. 약한 불에서 10분 이상 천천히 삶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 10분 이상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 속 살모넬라균은 완전히 죽고 단백질은 부드럽게 익어 소화가 잘 됩니다. 절대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지글지글 구우면 안 돼요. 그건 영양은커녕 위와 혈관만 해치는 지름길이니까요. 지시시세 송재민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할아버지는 삶은 계란은 맛없다며 늘 프라이를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고운 구이 때문에
위가 자주 쓰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 약을 늘려야 했죠. 제가 할아버지 10분만 투자해보세요 하며 삶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이게 뭐 대수냐 하시더니 2주 후에 오셔서 박사님, 속이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습니다 하셨어요. 이제는 부엌에 타이머를 두고 정확히 10분을 재시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하시고 다니신답니다. 할아버지처럼 조리법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 두 가지 원칙, 시간과 조리법만 지켜도 계란이 몸에 부담 없이 스며듭니다. 소화가 편안해지니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가벼워지죠. 다음으로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을 위한 주의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이 연결되면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테니까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시간과 조리법을 지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란을 현미밥이나 고구마,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계란 혼자서는 조금 서운한 친구지만 이 음식들과 함께하면 완벽한 팀이 되거든요. 먼저 탄수화물인 현미밥이나 고구마가 흰자 속 아비딘을 중화해줘서 비오틴이 제대로 흡수되게 합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는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감싸 중화해주고요. 여기에 올리브유 한 티스푼만 살짝 뿌리면 지용성 비타민이 더 잘 스며들어요. 마치 계란이 혼자 외로이 다니는 대신 친구들과 손잡고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제 환자 79세 이정란 할머니가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원래 계란만 홀로 드시며 간단하게 먹어야지 하셨어요. 그런데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셨죠. 박사님, 나이 탓인가 봐요 하시며 오셨어요. 제가 현미밥 반 공기와 브로콜리 몇 조각, 올리브유 한 방울을 곁들여 드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너무 번거로워 하시더군요. 그런데 2주 후에 오셔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밥맛이 더 좋아졌어요 하셨어요. 이제는 식탁에 항상 작은 채소 접시를 두시고 계란이 고맙게 느껴진다 며 웃으세요. 할머니처럼 함께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게 이렇게 간단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게 따뜻하지 않나요? 네 번째 원칙은 약 드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약 복용 후 최소 24시간 뒤에 계란을 드세요. 특히 와파린이나 스타틴 같은 약은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약이 몸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방해받지 않아야 하거든요. 계란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약효가 약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약이 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예요. 84세 김태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바로 계란을 곁들이셨어요. 약 먹고 든든히 먹어야지 하시며요. 그런데 약효가 떨어져 용량을 늘려야 했고 속도 자주 쓰리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약 후 4시간 기다려보세요 하니 그럼 배고프면 어쩌나 걱정하셨어요. 과일로 버티시라고 하니 실천하시더니 한 달 만에 약이 잘 듣고 속이 편해요 하셨어요. 이제는 약 먹는 시간과 계란 시간을 시계로 맞추시며 내 몸이 감사해야 하는 기분이라고 하시네요. 할아버지처럼 간격 하나로 약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원칙은 식후 15분 산책이나 스트레칭이에요. 계란 먹고 나서 가볍게 움직이면 흡수율이 20%나 올라가요. 걷기 힘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팔을 돌리거나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81세 박순희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는 계란 먹고 바로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영양이 제대로 안 가는지 피곤함이 쌓이셨어요. 제가 할머니, 15분만 창가에서 걸어보세요 하니 늙어서 못 걸어요 하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팔 돌리기부터 시작하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나요 하셨어요. 이제는 매일 창가에서 손주 사진 보며 팔을 돌리시며 이게 내 작은 운동이라고 자랑하시네요. 추가로 작은 팁 하나 더요. 비오틴, 오봉, 공검우수점 매미씩을 하루 한 알 드세요. 피부, 머리카락, 신경계를 보호해주고 약국에서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에요. 계란의 작은 약점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죠. 이 원칙들을 다 지키면 계란이 몸에 스며드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계란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생활습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이 더해지면 건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테니까요. 같이 기대해 볼까요? 여러분, 계란 5원칙을 지키면 이미 큰 산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들이 빛을 발하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함께 따라와야 해요. 오늘은 그중 물 마시기와 카페인 주의, 그리고 계란 양 조절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게요. 이게 단순한 팁이 아니라 계란이 몸에 제대로 스며들게 하는 마법 같은 보조 역할을 한답니다. 먼저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물은 계란의 지방을 부드럽게 씻어내리고 간이 영양소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깨끗한 강물이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것처럼 물이 몸속 노폐물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특히 노인분들은 목마름을 덜 느끼시지만 몸은 여전히 물을 갈망해요. 한 잔씩 자주 마시다 보면 피로가 줄고 피부도 촉촉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제 환자 80세 한상철 할아버지가 떠오르네요. 할아버지는 물은 배만 부르게 한다며 거의 안 마셨어요. 계란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셨죠. 박사님,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하시며 오셨어요. 제가 작은 컵에 물을 따라 드리며 하루 6잔만 시도해 보세요 했더니 처음엔 번거로워 하시더군요. 그런데 3일 만에 다리가 가볍고 소화가 잘 돼요 하셨어요. 이제는 물병을 늘 들고 다니시며 물 한 잔이 약 한 알보다 낫다 하시고 다니신답니다. 할아버지처럼 물 한 모금이 하루를 바꾼다는 게 따뜻하지 않나요? 다음은 계란 먹고 30분 안에 커피나 진한 차를 피하는 거예요. 커피와 차에 든 탄닌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막아버려요.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를 나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계란의 좋은 영양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피곤함이 쌓이고 얼굴색도 칙칙해집니다. 30분만 기다리면 철분이 자유롭게 몸을 여행할 수 있어요. 78세 장국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계란 삶아 먹고 바로 커피 한 잔을 즐기셨어요. 이게 내 아침 루틴이야 하시며요. 그런데 빈혈이 생겨 기운이 없고 머리가 어지러우셨죠. 제가 할머니, 커피를 30분 뒤로 미루어 보세요 하니 그럼 심심할 텐데 하셨어요. 과일 한 조각으로 버티시라고 하니 실천하시더니 2주 후에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운이 솟아요 하셨어요. 이제는 커피를 오후 간식으로 즐기시며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양 조절이에요. 70세 이상은 하루 1개 이하,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계란은 좋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간과 담낭에 부담이 가요. 휴식을 주는 날을 만들면 몸이 더 감사해야 한답니다. 83세 최병규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할아버지는 매일 계란 2알을 드시며 단백질 보충하셨어요. 그런데 간 수치가 올라 약을 먹어야 했죠. 제가 할아버지, 일주일에 4번으로 줄여보세요 하니 배고프면 어쩌나 걱정하셨어요. 다른 날은 두부나 생선으로 대체하시라고 하니 한 달 만에 간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요 하셨어요. 이제는 캘린더에 계란날을 체크하시며 휴식일이 내 몸의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계란 원칙을 완성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소화와 에너지를 더 돕는 루틴. 명상과 낮잠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이게 더해지면 하루가 한층 밝아질 테니까요. 같이 기대해 볼까요? 여러분, 물과 카페인, 양 조절까지 챙기면 계란이 몸에 안착하는 기반이 튼튼해져요. 이제 그 위에 소화와 에너지를 더 돋우는 작은 루틴을 얹어 볼게요. 이 루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10분,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마치 정원에 물 주는 것처럼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먼저, 점심 후 10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화가 느려지고 영양 흡수가 떨어지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위가 편안해집니다. 눈 감고 들숨의 감사, 날숨의 여유라고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이게 계란의 영양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76세 서영자 할머니가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점심 먹고 바로 TV를 보시며 쉬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속이 늘 부대끼고 오후에 졸음이 왔죠. 박사님,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시며 오셨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10분 호흡을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시더군요. 그런데 다음 진료 때 마음이 맑아지고 속이 가벼워요 하셨어요. 이제는 매일 창가에서 손주 생각하며 호흡하시며 이 10분이 내 오후를 밝혀준다 하시네요. 할머니처럼 수만 번이 하루를 바꾼다는 게 아름답지 않나요? 다음은 20분 낮잠이에요. 점심 후 짧은 잠은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너무 길면 밤잠을 방해하니 20분으로 딱 맞춰 주무세요. 알람을 약하게 설정하고 내 몸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란의 영양이 잠든 사이에 몸 구석구석 퍼집니다. 82세 오광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낮잠은 게으름이라며 참으셨어요. 그런데 오후에 기운이 뚝 떨어져 TV만 보시게 됐죠. 제가 할아버지, 20분만 눈 붙여보세요 하니 그럼 늙은이 되는 기분 하셨어요. 손주가 알람 맞춰드리니 실천하시더니 깨어나니 몸이 가볍고 저녁까지 힘이 나요 하셨어요. 이제는 매일 의자에서 20분 주무시며 이게 내 비밀 무기라고 자랑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소화 휴식일 만들기 예요. 매주 수요일처럼 계란을 쉬는 날을 정해보세요. 간과 담낭이 쉬면 다음 날 더 왕성하게 일합니다. 그날은 두부나 생선, 채소로 대체하면 돼요. 79세 임정숙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는 매일 계란을 드시다간 수치가 올라 걱정하셨어요. 제가 수요일은 계란 없이 해보세요 하니 그럼 뭐 먹나 하셨어요. 대체 메뉴를 알려드리니 한 달 후 간이 편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하셨어요. 이제 수요일을 내 몸 휴가라고 부르시며 즐기신답니다. 이 루틴들이 쌓이면 계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루의 활력이 돼요. 다음으로는 계란에 숨겨진 진실, 야기자 독인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이 이해가 있으면 습관이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란을 안전하게 즐기는 원칙과 습관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계란은 본래 야기자 동무인 이중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노른자 속 콜린이 뇌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돕지만 60대가 넘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콜린이 TMAO라는 물질로 변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약이 잘못 쓰이면 독이 되는 것처럼요. 이걸 알면 계란을 대하는 태도가 한층 신중해지죠. 가장 흔한 실수는 매일 쉬지 않고 먹는 건 거예요. 간과 담낭. 위가 매일 계란을 처리하려다 과부하가 걸려요. 몸이 조금 쉬자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모르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휴식일이 필수예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계란 없이 보내주세요. 그날은 몸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제 환자 81세 권혁수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할아버지는 단백질 보충이라며 매일 계란 2알을 드셨어요. 그런데 피로가 쌓이고 혈압이 오르내리더니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에 가셨어요. 검사 보니 TMAO 수치가 높았어요. 박사님, 계란이 문제였나요? 하시며 놀라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매일은 너무 무리예요. 휴식일을 주세요 하니 처음엔 그럼 뭐 먹나 걱정하셨어요. 대체로 콩나물국과 두부를 권했더니 3주 후 몸이 가볍고 혈압이 안정됐어요 하셨어요. 이제는 월요일과 목요일만 계란 드시며 쉬는 날이 내 몸의 휴가라고 웃으시네요. 이제 여러분께 3일 실험을 제안할게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 느껴질 거예요. 첫째, 아침 계란은 완전히 중단하세요. 둘째, 오후 3시에 삶은 계란 1알과 현미밥 반 공기를 드세요. 셋째, 식후 15분 가볍게 산책하거나 팔 돌리기 하세요. 이틀만 해봐도 속이 편안해지고 밤잠이 깊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77세 노정김 할머니가 이 실험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아침 계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늘 더부룩하고 낮에 졸음이 왔죠. 박사님, 3일만 해볼게요 하시고 시작하셨는데 둘째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속이 가볍고 밤에 푹 잤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3일 끝나고 이제 평생 이렇게 할래요 하시더군요.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가져온다는 게 따뜻하지 않나요? 저의 습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에 9번, 오후 3시에만 계란을 먹습니다. 85세에도 매일 운전하고 강의 다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 새겨주세요. 이제 모든 걸 요약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차례예요. 다음으로는 성공 사례와 행동 계획을 나눠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느라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볼게요. 계란을 독이 아닌 보약으로 만드는 5원칙을 간단히 되새겨 볼까요? 첫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애 드세요. 몸이 가장 여유로울 때죠. 둘째, 약한 불에서 10분 이상 천천히 삶기. 균은 사라지고 영양은 살아납니다. 셋째, 현미밥 반 공기, 브로콜리 몇 조각,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친구처럼요. 넷째, 약 드신 후 4시간 뒤 약이 제 일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섯째, 식후 15분 산책이나 팔 돌리기, 그리고 비오틴 1알.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원칙들 어렵지 않죠? 8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190으로 떨어졌고 약은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손자와 공원도 걸어다니고 약값 걱정도 덜어요. 할아버지의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 이웃 어르신,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오후 3시, 삶은 계란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우울증을 이기는 아침 10분 루틴을 준비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